안녕하세요.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JK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냅샷 동기화 구현을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 이름은 오정균이고요. 19년도에 그라운드X에 입사해서 클레이튼과 카스팀에서 개발을 했었고요. 올해 초부터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클레이튼 코어 데브팀 스토리지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블록 동기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동기화 전략에 대한 소개와 각 동기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요. 클레이튼에서 스냅싱크 구현 결과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스테이트 트라이나 상태 전이 등 이해도가 없다면 다음 세션에서 스테이트 트라이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블록 동기화입니다. 블록 동기화란 최신 블록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네트워크에서 처리한 블록들을 다운로드하고 검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동기화 종류에는 풀싱크, 패스트싱크, 스냅싱크 등이 있고요. 풀싱크의 경우 블록 헤더와 트랜잭션 데이터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풀싱크는 0번 블록부터 모든 트랜잭션을 재실행하고 모든 블록에 대해서 스테이트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클레이튼에서는 대략 9,600만 번 블록까지 풀싱크 하는데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패스트싱크의 경우에는 블록 헤더와 트랜잭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수증 데이터와 특정 블록의 모든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모든 트랜잭션을 재실행하여 스테이트를 구하는 풀싱크와는 다르게 패스트싱크에는 특정 블록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패스트싱크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스냅싱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식은 패스트싱크와 동일하나 스테이트 트라이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특정 블록의 모든 스테이트 트라이 리프 노드만을 다운로드하고 로컬에서 트라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현재 소요 시간은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풀싱크부터 스냅싱크까지 동작 방식과 어떻게 동기화 전략이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록 동기화에 있어서 관심 있는 데이터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블록, 영수증, 그리고 상태 또는 스테이트입니다. 블록의 경우 헤더와 트랜잭션 데이터로 구성되고요. 트랜잭션을 실행함으로써 스테이트가 변화하고 해당 트랜잭션의 실행 결과로 영수증 데이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헤더에는 트랜잭션 데이터나 영수증 데이터, 해당 블록의 스테이트 트라이 검증을 위해 해시 값이 포함되어 있고요. 스테이트에는 여기서는 단순 계좌만 표현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 또한 저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풀싱크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의 헤더를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게 되고요. 이어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게 됩니다. 다운받은 트랜잭션들을 실행하면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로 영수증 데이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신 블록까지 동기화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자면 점선은 다운로드 받아야 할 데이터이고요. 실선은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블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헤더를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게 됩니다. 이후에 트랜잭션을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고요. 다운로드 받은 트랜잭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트랜잭션 실행에 따라서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그림에서는 영호와 옥순의 계좌에 각각 100클레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 결과로서 영수증을 리턴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해당 블록과의 싱크가 완료되게 됩니다. 다운로드는 블록 하나씩 이루어지지는 않고 여러 개의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블록을 다운로드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헤더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고 검증합니다. 이후에 트랜잭션도 여러 개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실행하는데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에는 블록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하게 됩니다. 블록 단위 처리 역시 블록 순서대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되고요. 매 블록 처리할 때마다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신 블록까지 풀싱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풀싱크에서는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컸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트랜잭션과 블록을 병렬적으로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전략이 패스트싱크입니다. 패스트싱크에서는 풀싱크와는 달리 오버헤드가 큰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대신에 영수증 또한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때 트랜잭션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스테이트는 최신 블록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트라이 노드를 다운로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스테이트 다운로드 및 검증이 완료되면 풀싱크로 전환이 되고 최신 블록까지 동기화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확인하면 앞서 본 것처럼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오버헤드가 크므로 영수증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트랜잭션 실행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스테이트인데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블록에 도달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스테이트를 다운로드 함으로써 스테이트를 구성하게 되고 이어서 풀싱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트싱크에서는 특정 블록까지 스테이트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림 내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블록을 다운로드 할 때를 보면 헤더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고 검증하고요. 트랜잭션 또한 한 번에 다운로드 및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랜잭션을 하나씩 실행하는 풀싱크와는 다르게 영수증 데이터 또한 동시에 병렬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검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특정 블록까지 완료되게 되면 해당 블록의 스테이트를 다운로드 받고 이어서 풀싱크로 현재 블록까지 동기화됩니다. 이때 패스트싱크에서 풀싱크로 바뀌는 특정 블록을 피봇 블록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스테이트를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유는 스테이트는 트라이 형태의 구조체로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스테이트 트라이는 머클 패트리샤 트라이 구조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패스트싱크에서 스테이트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은 이 스테이트 트라이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패스트싱크에서는 그림과 같이 스테이트 트라이의 모든 노드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는 블록체인 특성상 데이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사이프레스 기준으로 하나의 스테이트 트라이는 10억 개가 넘는 노드로 구성됩니다. 모든 노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오버헤드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냅싱크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패스트싱크와 같이 트라이를 구성하는 모든 노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레이튼이나 이더리움의 머클 패트리샤 트라이 구조에서 실제 데이터는 트라이의 리프 노드에 저장이 되고 이 리프 노드들로부터 트라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냅싱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트라이를 재구성합니다. 좀 전에 확인했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노드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 대신에 그림과 같이 리프 노드들만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리프 노드들을 이용해서 로컬에서 트라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트라이 재구성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의 리프 노드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자료 구조에서 리프 노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트라이를 순회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O-log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벨DB의 읽기 성능이 굉장히 느린데요. 그래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레이어가 필요했습니다. 리프 노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어인 스테이트 스냅샷 레이어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스테이트 스냅샷은 최신 블록에 대한 모든 리프 노드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디스크 레이어와 디프 레이어로 구성되는데요. 디스크 레이어의 경우에는 특정 블록 기준으로 모든 트라이의 리프 노드들을 키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logn의 복잡도를 O1으로 줄였고요. 여러 개의 블록에 대한 리프 노드를 저장하기 위해서 디프 레이어도 존재합니다. 디프 레이어의 경우에는 오직 특정 블록에서 바뀐 리프 노드들만을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따라서 매 블록 처리할 때마다 하나의 디프 레이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최신 128개 블록에 대한 스테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디프 레이어가 생기게 된다면 가장 오래된 디프 레이어가 디스크 레이어로 머지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현재 맨 아래에 1번 블록에 해당되는 디스크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디스크 레이어에는 1번 블록에 해당되는 모든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부터 129번까지 디프 레이어이고 각 블록에서 변화된 계정들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최신 130번 블록이 처리가 되면서 새로운 130번 디프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128개가 넘는 디프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가장 오래된 디프 레이어는 디스크 레이어로 머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스냅샷 데이터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터를 읽는 방식은 요청된 블록의 디프 레이어부터 가장 오래된 디프 레이어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찾게 되고요.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다면 디스크 레이어에서 찾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본 그림은 최신 계좌 정보를 줘야 하는 그림이고요. 옥순의 경우 가장 최신 블록에서 계정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바로 130번 블록의 디프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영철의 경우에는 3번 블록에서 가장 최근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130번 블록부터 차례로 3번까지 확인 후에 데이터를 리턴하게 됩니다. 상철의 경우에는 디프 레이어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스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최신 블록이 아닌 3번 블록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번 디프 레이어부터 디스크 레이어까지 데이터를 확인하게 됩니다. 1번 블록의 경우 2번 디프 레이어가 디스크 레이어로 머지되게 되면서 스냅샷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읽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트 스냅샷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동기화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트라이 생성 외 다른 과정은 패스트 싱크와 동일합니다. 스테이트 트라이를 생성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스테이트 스냅샷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모든 어카운트는 해시 값을 키로 갖기 때문에 해시 스페이스를 적절히 나누어서 요청을 하고요. 요청을 받은 노드는 이렇게 요청받은 구간에 스냅샷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이때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와 함께 돌려주게 되고요. 데이터를 받은 노드는 해당 데이터를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테이트 트라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트라이를 재구성할 때 새로운 블록들이 생겨나고 더 이상 기존의 스냅샷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단순하게 새로운 피봇 블록을 기준으로 이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봇 블록이 최신화되는 과정을 동적 피보팅이라고 부르고요. 구간별 다운로드 및 트라이 재구성이 모두 완료된 후에 여전히 아웃데이티드된 트라이 노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고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힐 스테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 스페이스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특정 루트 해시와 함께 여러 피어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현재 첫 번째 헥스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16개의 피어한테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은 스테이트 트라이를 나타내고요. 왼쪽 하단의 5개의 노드가 피어 1로부터 받은 리프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는 해당 노드들이 요청한 루트 해시에 부합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받은 노드들로만 트라이를 구성할 경우 전혀 다른 해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피어는 요청 구간의 첫 번째 계좌와 마지막 계좌의 머클 프루프를 포함해서 응답하는데요. 머클 프루프와 다운받은 리프 노드를 활용해서 기존 트라이의 일부를 재구성하고요. 루트 해시 값을 다시 계산하여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데이터로 트라이를 만들면 완성이 되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 트라이를 다운받고 만드는 시간 동안 새로운 블록들이 처리되게 됩니다. 트라이를 재구성하는 동안 새로운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스냅샷 데이터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 구성 중인 스테이트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스테이트가 맞을 거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블록 기준으로 이어서 다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성이 된 후에 트라이를 전체적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림은 여러 피어로부터 받은 스냅샷 데이터로 만든 트라이를 나타냅니다. 이 트라이에서 일부는 유효한 데이터이고
일부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일 텐데요. 트라이 전체를 피어와 싱크하면서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해서 검증하고요. 올바른 데이터일 경우 해당 노드와 하위 트라이 모든 노드가 유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가 맞다면 하위로는 순회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는 녹색 체크 표시와 그 하위 모든 노드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존 트라이에 없는 노드일 경우에는 피어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트라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냅샷 싱크에서는 트라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싱크 결과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프레스 기준으로 스냅샷 싱크로 전체 다운로드를 받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구간별로 걸린 시간을 보면 블록 데이터 다운로드에 하루에서 이틀, 스테이트 싱크 단계에서 약 6시간, 힐 스테이지에서 4일에서 5일, 앞서 공유드리진 않았지만 힐 스테이지 이후 스냅샷 데이터를 다시 구성하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힐 스테이지, 즉 스테이트 트라이를 수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스냅싱크는 이더리움에서 개발된 것을 클레이튼에 맞게 포팅한 것인데, 클레이튼은 이더리움보다 블록 생성이 빠르고 스테이트가 훨씬 더 자주 바뀌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힐 스테이지에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디플레이어의 개수나 피봇 블록의 전환 시점 등 이더리움 기준으로 정해진 파라미터 등을 수정하며 개선 중에 있습니다. 클레이튼에서는 P2P 방식으로 블록 동기화 방식 이외에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체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압축하여 URL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고 압축 해제하는데 약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향후 힐 스테이지 성능 개선을 통해서 스냅싱크 또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 동기화 전략에 대해서 발전 과정과 스냅샷 싱크 구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이레벨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